안녕하세요. 미니미쇼츠에서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잘 알려진 책이지만 왜 이 책이 여전히 읽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핵심 위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재테크 경제 분야에서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돈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부자는 어떻게 사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정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던 친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학교 교육은 많지 않았지만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며 자란 저자는 결국 부자 아버지의 사고방식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부자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부자 아빠에게서 배운 6가지 핵심 교훈을 소개하고 있고, 7장부터 9장까지는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교훈 1과 교훈 2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책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서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두 아버지는 자신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돈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다른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 결과 성적은 좋지만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문적 지식과 직업교육은 강조하지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아버지는 사고방식부터 달랐습니다. 한쪽은 그건 비싸서 살 수 없어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전자는 사고를 멈추게 만들고 후자는 사고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한 아버지는 안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한 아버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집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현금이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부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두 아버지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훈 1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린 시절 친구 마이크와 함께 부자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시급은 단 10센트. 당시 기준으로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몇 주까지 나자 로버트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착취다. 그리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우리를 가르칠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요. 그저 우리를 몰아붙일 뿐이라고요. 사람들은 이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뭘까? 를 고민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바꾸거나
월급이 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직장인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적은 월급, 불만, 그리고 참고 버티는 삶. 그것이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직장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해고될까봐, 새로 시작해야 할까봐. 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높은 월급을 받아도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하고 욕망 때문에 소비하고 다시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삶.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대신 머리를 써서 돈을 벌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들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교훈 2.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이 장은 이 책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느냐이다.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가 알려준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자산이란 내 지갑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란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은 부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은 단순합니다. 월급 지출 끝. 중산층은 부채가 더해집니다. 월급 대출 상환 지출.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자산 현금 흐름 재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이 다시 자산으로 들어가면서 부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를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거주용 주택 한 채는 대부분 부채에 가깝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되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이라 착각하며 가난한 사람은 지출만 반복한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중에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교훈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책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사고방식을 젊을 때부터 실천한다면 10년, 20년 뒤의 결과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